동서독 관계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죠. 동독 자체가 아까 제가 표현드렸다면 땅 활장량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동서독 관계든 남북 관계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열세일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70년에 8.15 때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화 있는 경쟁을 하자. 그래서 평화통일론이라는 뭐 하는 걸 처음 제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북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입장이고 북의 군사적인 도발, 압박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으니 일단은 이 부분을 잡아서 진작을 완화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경쟁에서 남북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여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고 지금 제가 보기엔 북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옛날 2000년도에 김영일 위원장이 막걸리 발언을 한 거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막걸리 좋아하셨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그게 그냥 쓰는 가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해석을 하자면 남쪽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우리 공화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박정희 대통령도 막걸리를 뭐 좋아하셨다던데 이 한 문장이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의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 특히 경제 또 체제적인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남쪽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남쪽의 어떤 흡수통일에 대한 공세라 뭐 유로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일단 담쌓고 자신들이 가장 취약한 경제 부분에 앞으로 10년간은 무조건 여기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정한 시점이 가게 되면 또 남북 간의 어떤 새로운 논리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북이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거나 주장하기 어려웠던 이제 북이 폐기한 연방제라든지 연합제라든지 이런 형태들의 이제 연구나 관심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통 일반 관심 있는 분들하고의 이런 게 더 중요해졌다고 보는 거죠. 일방적으로 북이 두격화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뭐 연방제 포기하고 연합제 다 폐기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진짜 북이 폐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남북을 앞으로 향후에 통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연방제라고 하는 걸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양안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징후들은 계속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주한미군의 유연성 활용을 해서 양안 관계나 다른 인근 지역에서의 분쟁 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또 역사적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968년도 1월 달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에 있었던 1월 공세하고 굉장히 맥락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베트남의 당시에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이 북쪽이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한미군이 유연성을 발휘해서 베트남으로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켜서 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 연동이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거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반도는 반드시 연동이 되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두 국가론에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두 국가론이 나오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같은 민족을 만약에 중국이 평택기지를 만약에 한다, 제주도에 어떤 타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같은 민족인데 그걸 반대해요, 당연히. 근데 적대적 교정국 상태라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군사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조금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북쪽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낮추고, 이 2세대들의 나이든 세대들의 그런 걸 낮추고, 북쪽의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가급적이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북쪽이 상당히 과도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살려준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북쪽의 어떤 군사주의나 어떤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를 낮추고 오히려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대화로 해결하고 남쪽과의 협력관계 부분이 결국 북쪽이 체제 위협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희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평화적인 관리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써놓고 말씀 안 드렸지만, 북이 영토 조항을 헌법에 신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최고인민회의 우리 지금 국회를 열어가지고 헌법 개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방침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 왜 그러냐면 바로 영토 조항을 넣어서 헌법에 넣는다고 그러면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영토다라는 걸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처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고민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 남쪽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현재 예를 어디 휴전선 2부, 휴전선 2부, 그러니까 올해 얼마 전에 북에서 나온 정치 행사의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휴전선 2부만 표기를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기초해서 북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거져 있는 정전선 2부과 플러스 서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넣게 되면 제가 보기엔 북쪽 내부에 반대論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남쪽은 한반도와 전인데 왜 우리는 이거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북쪽 내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직 조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영토조항을 만약 헌법에 넣게 되면 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걸 관찰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꽃게철이든 뭐 하던 우리 어민들이 지금 북이 거론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영업 이제 꽃게를 잡거나, 또는 우리의 감시선들이 거기 부분을 지도선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을 북이 여기 우리 영토다, 왜 너 영토 침범했냐라고 해서 그걸 만약에 폭격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까지를 다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하는 속에서 그런 사태들에 어떻게 군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외교로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분들이 논의가 돼야만이 사실은 넣자,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간다 라고 하는 대안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토조항에 지금 북이 주장하고 있는 그 선을 긋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만 확전까지는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군사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또 북쪽도 그걸 알고 있고, 그것이 대치된 상황에서의 긴장은 항상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하지만 한반도에서 이제 전면전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오히려 크지 않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런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에 나와 있는 북쪽의 유학생이나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얘는 북경에도 나와 있는 유학생도 있고 뭐 연변에도 있고 이런 학생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하고 비슷하게 삽니다. 북경에서. 그리고 또 북에 들어가서 엘리트로 성장을 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과정인 거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북쪽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아주 남쪽의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북쪽 사람이 있었어요. 상당히 고위급. 그래서 꼭 저녁 약속을 하면 꼭 남쪽 식당에 가자고 해요. KBS를 봐야 된다. 밥 먹으면서. 그냥 특별히 일과 없이 한국 식당에 가서 먹기는 그렇고, 우리 정 선생을 만났으니까 우리 한국 식당에 꼭 가자. 그러면 이제 그 사극을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아, 정말 잘 만들어. 우리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 이 속다감 우리는 못 따라가. 아, 저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 정말 잘하잖아. 저 표현 연기 봐. 우리 배우들은 왜 저게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저런 부분들을 리포터를 하죠. 이제. 남쪽 드라마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의 드라마들은 이런 거로 가고, 배경음악도 뭐 이렇게 깔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안 받을 때 뭐 좌절해서 뭐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느끼는 지점은 아, 남쪽 진짜 드라마 잘 만든다. 저 드라마를 자유롭게 보기 위해서 서울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 우리 북쪽 드라마도 저렇게 재미있게, 북쪽 영화도 저렇게 속도감 있게, 응?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대안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예. 좀 보면 자유의 확대라든지 뭐 이런 개념보다는 자유라는 표현을 쓰죠, 북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협동농장이든 지금 국영농장이든 그 지배인들, 그걸 이끌어가는 단위의 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과거보다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협동농장 내에서의 작업반끼리의 경쟁,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북이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했다. 이게 북이 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부활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일정하게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학문적인 이런 거는 저는 사회학자들이 많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북이 협동농장을 50년대 이제 협동농장으로 다 만든 다음에 80년대 말 90년대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일정하게 이제 생산력이 올라갔다고 보고, 이제 농민들의 삶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협동농장을 몇 개 샘플로 국영농장화 했어요. 국영농장을 하면은 그 농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막 확 어려워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진정이 안 됐던 건데, 지금 북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협동농장을 그렇게 맡겨서 너네들이 생산력을 높이고 해가지고 그거에 기초해서 국영농장으로 바꾸라, 이런 방향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뭐 30년간을 운영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생산이 늘어나면 자체적으로 거기서만 더 분배를 하고 국가적으로 뭐 더 온다든지 이런 거 별로 없고, 또 농민들의 어떤 사장 의식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땅을 가지고 거기서 경작하고 하는 그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공장 생활적인 그런 방식이나 분배 방식은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과거에
또 하나는 협동농장이 자급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데 뭐 사람들이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북쪽도 뭐 트랙터 보급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제가 평양 갔을 때 50대 보급한 트랙터가 아주 다이더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협동농장에 맡겨놨더니 도저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협동농장에 가보면 50대 나온 거, 60대에 나온 그 모내기, 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닦고 조이고 뭐 2대 부품을 해체해서 하나로 뭐 해서 돌리고 하는 단계를 간다는 거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게 뭡니까? 국가가 트랙터를 대량 생산해서 그거를 협동농장 단위에 준 거죠. 이 국가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국가가 투자한 만큼 국가의 발언권이 그 농장이 이제 세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비료라든지 이런 거를 국가가 얼마큼 다 보장을 해주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국가가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지금 김정은 시대의 이 기회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만큼 국가의 정책에 따라와라 라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협동농장이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구역농장으로 바꾸고 기계화 수준 국가 투자를 막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처로 해서 생산량을 높아갔을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자율이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건지. 그러니까 그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협동농장에 분조가 있는데 그 분조장들을 직접 선거를 했어요. 예전에 이미.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죠. 협동농장 지배인을 농민들이 이제 선거를 해서 뭐 아니면 과도기로 복수의 후보를 놓고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할 건지, 이제 그거를 북이 사실 인민회의 선거를 그런 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